조금 더 반 컵이나 한 컵을 크게 했을 걸. 이 흉곽 바닥 너비가 중요한 거거든요. 바닥 너비가 좁으신 분들이 있어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조용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가슴 성형을 상담받으시거나 혹은 가슴 성형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 좀 몇 개를 뽑아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 당일 퇴원이 바로 가능하고 피통도 없이 붕대만 감은 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붕대 감은 게 크게 불편하시지만 않더라면 수술 끝나고 바로 일상생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약간의 일상 회복이 다른 것은 이제 절개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밑선 절개 같은 경우에는 근육의 붓기, 특히 겨드랑이 쪽 붓기가 없기 때문에 팔 사용에 크게 제한이 없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겨드랑이 절개선으로 이제 수술을 할 경우에는 이 잡히는 이 근육이 대흉근인데 이 아래쪽으로 내시경을 이용하여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 후 이 근육 부위가 부어서 일시적으로 팔을 올리는 이런 동작이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 평균 한 2에서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는 불편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운동 같은 경우 가벼운 산책은 사실 수술 직후 붕대를 풀고 난 이후부터 저는 바로 시작하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웨이트 운동은 수술 후 2주 후부터 어느 정도 가볍게는 바로 시작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중평면으로 했을 경우에 벤치프레스와 같은 대흉근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는 운동이라든지 광배근에 자극을 주는 등 운동, 이러한 특정 운동은 한 수술 후 4주 후부터 천천히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슴 수술을 했을 때 사실 이중평면으로 했을 경우에는 사실 다른 평면으로 했을 보다 조금 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육 아래로 들어가고 대흉근의 일부를 끊어주는 수술적인 기법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술 직후에 전신마취에서 회복이 되고 나면 가장 아프고, 수술을 마무리하기 직전 수술방에서 제일 아파하시는 특정 부위에 늑간 감각신경을 신경 블록을 하여서 제일 아픈 시기를 지나갈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엄청 아프다 그러고 어떤 분은 저는 하나도 안 아팠는데요? 막 이러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근육이 어떤 분들은 진짜 대흉근이 딱 달라붙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수술을 하면서 이분은 좀 수술 끝나고 좀 아파하시겠다 그 생각을 하고 또 설명드리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대흉근이랑 이 아래쪽 바닥에 이제 갈비뼈랑 이제 소흉근 자체가 좀 아주 루즈하게 쫙 그냥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원래 헐렁헐렁하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크게 아파하지 않죠. 이거는 개인적인 편차라서. 그 이후에 이제 수술 후 관리, 즉 개인이 할 수 있는 마사지 교육인데, 이 마사지를 잘 시행하신다면 수술하고 나서 2주 후부터는 대부분이 다 촉감이 부드럽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인 진짜 자연 가슴 같은 촉감이 되는 것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대부분 다 만족하실 만한 가슴의 촉감이 되십니다. 마사지를 하는 이유가 보형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공간이 이렇게 싸고 있는데 그 주변의 상처가 이 공간을 오그라붙으면서 낫게 하는데, 이 공간이 작아지니까 보형물을 눌러가지고 딱딱해지는 거거든요. 사실 보형물의 종류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이제 스무스 보형물의 경우에는 보형물이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 자기 가슴 조직을 누르면 이게 살짝 만들어진 공간대로 올라가거든요. 여기 있는 공간을 닫아주는 느낌으로 살짝 눌러주면 위로 올라가요. 보형물이 있고 공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공간이 붙지 말라고 다시 유지를 시켜주도록 올려주는 거죠. 간단하게 아프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마사지법입니다. 체형이 기준인 게, 왜냐면은 제일 가슴 수술을 크게 하기 용이한 거는 예전에 한 70kg였다가 최근에 50kg까지 빼신 분, 그런 분들은 사실 크게 하는 데에는 되게 용이해요. 왜냐면 가슴 조직 자체가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많이 쪘다가 가슴 조직이 확 빠지면서 늘어난 피부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원하시는 컵 사이즈를 최대한 맞춰서 해드릴 수가 있는데, 대신 한계가 있는 게 이 흉곽 바닥 너비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바닥 너비가 좁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 기준은 보통 한 25cm인데 25cm 이하로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되게 좁은 건데, 그런 분들은 보형물을 너무 크게 넣어서 컵 사이즈를 키우려고 하면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양쪽에 가슴 공간이 붙어버릴 수가 있고 이 가쪽에 보형물이 구겨져서 만져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은 큰 가슴을 원하시더라도 본인의 한계를 충분히 설명드리고 한계치에 맞게끔 권해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다 상담하고 결정했는데 수술 다 끝냈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죠? 그런 경우도 있죠. 간혹가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하고 이제 한 달, 세 달 지나고 나서 조금 더 반 컵이나 한 컵을 크게 했을 걸, 컵 사이즈가 그 정도 크기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왜 권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저한테 되묻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사실 C 플러스나 뭐 이런 크기도 충분히 가능하신 분이라면은 그 컵도 충분히 가능하시고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후회하실 수도 있는데 어쩌냐 하고 한번 넌지시 한번 물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좀 그 크기도 예뻐 보이네요 하시면서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술을 하고 나서 만족을 하시고 후회 안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후회하실 것까지 감안을 해서 상담을 할 때 좀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면 보통 1%에서 3%도 안 되는 정도의 부작용입니다. 이거는 논문이나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인데, 사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수술이 그냥 잘 되는 것, 가슴방이 닫히는 과정을 면밀히 관찰을 하고 개인에게 맞는 마사지가 충분히 잘 시행된다면 구형구축이나 혹은 다른 파열과 같은 확률을 현저히 낮추면서도 예쁜 또 원하시는 가슴 크기로 지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